기대치나 방향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백지장 상태로 왔습니다. 이게 학원에, 그러니까 출판물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책을 유통하는 방법에서 돈을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게 제일 최소고, 최대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처럼 학원 문화가 있는 쪽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 어떤 파트너십 이런 형태로, 국내에서는 이걸 홍보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이게 책을 팔아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같이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뭐 제가 한 5월달 돼야지 그런 제가 생각하는 출판사가 들어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5월달 돼야지 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한번 방향성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유료화가 작년 10월달부터 처음이었습니다. 유료화라는 게 돈 받기 시작한 게 요 프로그램 네. 아 내가 요 프로그램 보고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시라 그랬어요. 아 먼저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아, 예, 같이 그래서 보게 됐고 나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랐는데 이게 설명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IT 쪽으로 잘 모르니까 보기에는 되게 획기적이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유사 프로그램이나 유사 뭐 간단한 시도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잘 모르지만. 근데 되게 통합적으로 해서 되게 그리고 쉽고 편하게 비용이 적게 드는 형태로. 근데 이제 근데 우리 출판사하고는 안 맞는. 근데 우리 이쪽하고는 맞을 수 있는. 근데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베이스가 이제 또 미치니까 우리 또 이게 글로벌 마켓까지 염두에 두면 저희도 글로벌 마켓에 관심이 많거든요. 또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혹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으면 아니면 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뭐 간다든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저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은 매번 변하잖아요. 근데 출판사는 옛날 그대로란 말이죠. 책만 만들어가지고 파는 시대를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 좀 위기의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어떤 뭐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현장은 자꾸 이렇게 바뀌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저는 실은 이제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출판사를 좋을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뭐 그냥 다 커뮤니티 해가지고 강사들끼리 협업해서 뭐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도 실은 교재 같은 거 복제해서 많이 쓰거든요. 조그만 학원에서는 책 안 사요. 다 프린트물로 나가고 그거 그냥 문제집 하나만 사가지고 다 하고 그거를 이제 실은 뭐 묵인하는 거죠. 그 감수해서 책을 팔아야 되거든요.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은 이제 그런 불법을 조장할 가능성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좀 하면 그다음에 또 달리 얘기하면 여기 거짓고 들어가면 아까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또 저작권에 위배될 그런 가능성도 되게 이제 농후하고 좀 글로벌 예를 들어 뭐 저기 그 외국에서도 요즘은 뭐 판권 가져가고 그럴 때 뭐 사진이나 이런 저작권자의 그런 그 뭐라 그러지 뭐 확인을 다 요구하거든요. 되게 민감해졌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뭐 중국 같은 데가 요즘은 더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저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뭐 이런 그런 컨텐츠를 자유롭게 공급하기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이제 뭔가 현장이 너무나 바뀌고 있어서 우리도 하여튼 이런 거에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예, 근데 우리 이제 이동문 부장님이 한번 고민해갖고 답이 나올 수 있을 거 갈지 모르지만. 제가 뭐 중간 참여해서 다 자세는 못 봤습니다만. 다 본 거예요. 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이런 어떤 예. 솔루션을 만드시게 된 계기나 뭐 어떤 필요해서 만드셨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베이스는 컴퓨터 공학이나 이쪽이에요. 근데 영어 학원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뭐 학원은 사교육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구조고, 학생은 많은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고, 그래서 좀 작지만 강한 학원, 돈 많이 벌 수 있는 학원,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클래스 5가 있으면 채점 강사 줄일 수 있고요. 클래스 U가 있으면 강사를 줄일 수 있고, 제가 강사가 되는 하나가 더 되는 거니까 다 비용적인 그런 계산이고요. 클래스 B는 그냥 하나의 판촉 용도예요. 이제 처음 기획조차도 이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클리커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학원 시장에 맞는 그 제품은 없으니까.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제가 생각하는 단어 솔루션 특허도 하나 받았는데 이번에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사회교육에 그 여러 가지 뭐 인성이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실력 향상에 사용자 편의성에 국한해서 간다 그랬을 때 제품이 없더라고요. 돈을 줘서라도 사고 싶은데. 그래서 뭐 수업하시고 집에 오면 애 셋이다 보니까 육아에 제 집에 멍하게 있다가 그냥 이런 거 기획해서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 거예요. 한 3년? 그러면 솔루션의 어떤 방향, 타겟과 방향성이랄까? 그러면 주로 좀 소규모 영세한 학원들을 먼저 떠올리신 건가요? 근데 처음에는 한번 망하고부터는 그냥 이왕 그 시작한 거 그냥 마무리 지어서 그냥 우리 학원에서만 쓰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학력 평가 기관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시험 친 이력들이 다 남아요. 하루에 지금 6만 개씩 봐요. 애들이 시험 치는 기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 6만 개씩 떠요. 실제 사용자는 4,000명 정도 되는데 6만 개씩 뜨다 보니까 이 이력들을 모은다 그러면 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미국의 골북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북닷컴이라고 치어링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페이스북처럼 UI가 비슷한데 그것은 그 학생의 관계에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치어링 해주는, 그리고 그 지표들을 통계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클래스 OMR 수학의 정석을 푸는데 어떤 선생한테서 그 기록들이 다 남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정석에서 이 친구가 챕터 5가 약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는 밴드 서비스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밴드처럼 베타성을 충분히 가지고, 그죠? 학부모와 학원 선생님과 강사가 어떤 밴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림장 역할도 하면서 클릭하면 OMR 기능이 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뻗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